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어지럽습니다. 정리가 안 되네요, 전국이. 이런 때 이제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가 누가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여기에 도전장을 내신 황교안 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당 대표 도전장을 내신 건 확실하신가요? 아니면 출마 선언을 했죠. 했죠. 예, 거기는 뭐 이렇게 도전장이라는 건 없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도전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보고 이게 아니라 아주 예, 뭐 당당하게 출마 선언을 하셨으니까. 당을 살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럼요. 제가 결심을 했고 결심 즉시 당대표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요즘 그런데 국민의힘 돌아가는 게 수상한 게요. 뭐 저 전당대회를 뭐 내년 처음에는 1월 뭐 이런 얘기하더니 그게 4월 뭐 이런 얘기하더니 어제 오늘 뉴스로는 6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질질 끌면서 출마 선언한 분들 이제 김을 빼려고 그러는 건가요? 자기들이 유리한 때까지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러는 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이상하게 볼만하기도 하고요. 네. 저는 또 이렇게 일을 맡으면 좀 더 하고 싶은 그런 의욕들이 생기겠죠. 아, 예, 뭐 정진석 그 지금 비대위원장이. 예, 뭐 3달 하면은 뭐 하나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그 의욕은 좀 생길 텐데 저는 뭐 비대위는 정말 비대위다. 짧은 시간 안에 정리하고 정상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요. 아니 비대위는 비상대책위원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리 비상시국을 정리하고 자기 전당대회로 빨리 몰아가는 게 자기들이 할 일인데 내가 당 대표처럼 뭐 내가 무슨 업적을 남기겠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비대위 할 일은 빨리 딜리버리 하는 거 아닙니까? 타기 당 대표 선거를 잘 치룰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비대위 체제는 가급적 조속히 종결하는 게 좋고 우리 당이 지금 이렇게 취약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비대위가 너무 자주 만들어졌고 또 그것이 시간을 많이 끌었다. 비대위가 욕심을 부렸어요. 예, 요 앞에도 이제 사실은 그 비대위인데 비대위가 뭐 근 1년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빨리 저 전당대회를 내년 초에 했으면 하는 게 이게 바람이야. 사실 저 애국 시민들은 내년 초가 뭐냐 금년에 이거 빨리 당 대표 조기 전당대회 가야 된다 이렇게 원했었는데 그 뭐 내년 좀 뭡니까 정기국회 끝나는 거 요까지는 어떻게 그래도 많이 양보했는데 이게 4월, 6월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거는 절대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황교안 대표님 역시 당 대표 도전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떤 이유가 가장 크십니까? 지금 우리 당도 위기이고 나라도 위기입니다. 이걸 살리려고 하면 정말 당에 역량이 있고 또 경험이 있는 이런 분이 당을 맡고 책임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권 교체를 이루었지만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법원도 장악을 하고 사실상 장악하고 있죠. 우리 말 듣지 않죠. 금방 이제 예산국회를 일 때인데 그것도 대통령대로 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비상 상황인데 계속 우리 안에서 분란이 있고 또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말다툼이 있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걸 빨리 종식하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의 힘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사명감 하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 요즘에요. 그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요. 지금 이제 뭐 윤심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님은 윤심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저는 심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뭐 제가 당 대표 때도 무슨 심 나중에 황심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은 한 심밖에 없다. 한 심은 뭡니까? 한국당. 한국당으로 한 마음, 한 심밖에 없다. 나머지 뭐 지금 국민의힘 당 이름을 당 대표가 되면 바꾸실
것입니까? 한국당 하는 거 보니까. 아니 뭐 우리가 이제 한국당이었고 그때는 한국당 한마음이었고 네. 뭐 당 이름 바꾸는 건 저는 그게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 이름 나빠가지고 이제 지거나 국민께 질타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잘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혁신과 변화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뭐 움직임들에 대한 취재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시간을 자꾸 끄는 게 이제 권성동 등 이제 자기들이 당 대표가 되는 유리한 어떤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빨리 하면은 뭐 지금 윤핵관이 나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발판을 마련하려고 자꾸 시간을 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권성동 뭐 등 몇몇 사람들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 정치인들은 직업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나라를 살리고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데 그 정치의 기본 방향은 나라죠. 또 조금 더 좁히면 당이죠. 나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당이 이렇게 힘들어진 겁니다. 이제는 그걸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국민들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최소한 당 그리고 대한민국 나라를 위하는 나아가서 국민을 위하는 이런 정치인들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자꾸 이제 옛날에 구태에 빠져서 옛 정치에 빠져가지고 그런 계산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새로운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이봉규 TV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설문조사에 응해줬는데요. 뭐 아시는 대로 저희 이봉규 TV는 뭐 좌파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절대 들어오질 않잖아요. 여기는 구독자로 가입을 안 하니까 대부분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일 텐데 5명을 놓고 했는데요. 나경원 전 대표님이 2등 했습니다. 1등은 나경원 1등, 황교안 전 대표님이 2등. 뭐 이렇게 나머지 순위는 뭐 의미가 없으셨는데 2등을 하셨는데 나경원 대표님하고 거기도 나갈 듯한 지금 입장이에요. 그러면 공교롭게 전직 당 대표와 전직 원내 대표가 붙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좋은 분들이 많이 경선에 나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쁜 경쟁이 아니라 좋은 경쟁을 하게 되면 이 자체가 우리 당의 이미지를 바꾸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나경원 의원 훌륭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고 또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한 사람이죠. 저도 그 이상의 노력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또 우리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당대표가 되는 일,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 반드시 해내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예상되는 거지만 황교안 대표님이 이제 당대표 이제 그때 이제 경선하고 이럴 때 뭐 TV 토론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예상이 분명히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짚고 넘어가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예정이십니까? 뭐 국민들에게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정의로운 나라, 바른 나라 이것도 중요하고요. 또 민생이 중요하죠. 경제, 또 일자리, 집 이런 게 다 중요하죠. 그리고 안보도 중요합니다. 이런 큰 틀의 세 가지들이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이 경선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언급을 하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중요한 아젠다죠. 정의를 위한 부정선거 정의를 위한. 그렇죠. 부정선거가 그냥 허여되면 그 자유민주주의가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소위 좌파, 종북 좌파 악한 세력들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을 하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막아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도 부방대는 활동하고 있는 건가요? 부정선거 방지대, 부방대.
있는 게 아니라 예. 과거에 2배, 3배는 늘어났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예. 몇 명 됩니까? 부방대. 지금 뭐 2만 1,000명인데 오, 예. 그 인원은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는 더 많이 늘어나진 않았는데 계속 늘고 있다는 점 하나 있고 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 예. 처음에 이제 부정선거로 출발했습니다마는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로까지 이름도 바꿨습니다. 아, 부패까지 넣었군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름은 부방대지만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예. 그 영역을 이제 넓혀서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 부패해 가는 건 안 된다. 그렇죠. 뭐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지금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해야 할 일은 이제 부정선거를 막아내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그럼요. 겁니다. 네. 그 일은 뭐 여전히 남아 있고 이거 고치지 않은 채 다음 선거를 하게 되면 또 부정선거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 그리고 잘못한 사람 불법자들을 처단하는 문제 이걸 지금 계속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부방대의 역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조직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이제 부방대 마켓, 네. 우리 부방대원들이 이제 사업하는 사람 뭐 많이 있는데 네. 이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싼 값에 물건을 공급하도록 하고 우리가 그걸 사는 거죠. 부방대 마켓이 만들어져서 담당 직원까지 배치가 됐습니다. 오, 예. 둘째는 부방대 콰이어라고 들어보셨나요? 뭐예요? 부방대 콰이어가 뭡니까? 합창단. 부방대 합창단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희망자들을 우리가 모아봤는데 300명 넘는 분들이 지원을 했어요. 어유. 그러면 이건 굉장히 합창대가 너무 큰데요. 그건 줄여야 될 텐데. 그거? 쪼개서 지역별로 서울, 예. 경기, 또 충청, 예. 그리고 대구, 경북, 예. 그리고 이제 부울경. 근데 호남은 사람이 많지 않아서 네. 바로 열진 못하는데 이게 나중에 시작되면 거기도 만들 수 해야죠. 있으리라. 예.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역 부방대 콰이어를 만들고 또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 모여서 공연. 매머드 그러게. 뭐 이런 공연도 하고 예. 또 경연 대회도 하고 예.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공연에선 우리 한교안 대표님이 색스폰을 부시나요? 아 이건 해야죠. 아유, 색스폰 뭐 잘 아시는 대로 잘 부시고 사모님이 또 저 가수로 저 CD까지 내신 분이니까 뭐 공연이 아주 볼만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그 부방대가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네. 좀 정기적인 모임이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정기적인 모임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부방대 산악회라고 그럴까요? 네. 근데 이제 이걸 뭐 힘들게 할 수는 없고 뭐 이렇게 트래킹, 네. 부방대 트래킹을 지금 이제 다달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결국 우리가 노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을 내는 그 흥나는 부방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멋지네요. 이렇게 하면은 어떠냐 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미래통합당 시절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그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투톱이었잖아요. 네. 그때 아주 강력한 투쟁력을 보여주고 이랬는데 이번에 두 분이 다시 말하자면 연대라고 그럴까요? 예. 2인 삼각경기로 런닝메이트 비슷하게 둘 중에 누가 뭐 여론조사를 하든 뭘 하든 뭐 탑으로 나가고 거기 밀린 사람은 협조 체제에서 같이 당을 운영하자. 이게 공동 당 대표로 식으로 둘이 그냥 같이 나가는 거죠. 네. 대신 예를 듭니다. 나경원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 황교안 대표가 그 당 안에서 큰 진짜 일을 맡아서 특히 이 부정선거에 싸우는 거 밝히고 제도 개선하는 거 책임지고 여기서 이끌어내고 부패까지 그 안에 뭐 그걸 해서 그런 안은 어떻습니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되살려내야 될 것은 제가 당대표 시절에 우리는 싸우면서 일하자 이래서 각종 정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경제 정책, 민불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국민 경제 살리는 경제 정책,
만들었습니다. 이게 800페이지 아주 방대한 거고 축약해서 170페이지 이렇게 만든 아주 좋은 정책인데 이런 정책을 선거 공약이 아니라 평상시에 만들었던 정당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걸 만들고 또 민평론, 국민을 평화롭게 하는 정책, 바로 이제 안보 정책이죠. 민평론도 만들었고 민교론, 교육 정책을 바로 만들자. 뭐 이런 것들 쭉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이 다 잊혀져 있고 저는 당에 이제 어떤 역할이든 하게 되면 이것도 살려내야 된다. 이건 결국 국민의 삶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맞고 싸우는 이런 정의 운동도 필요하고 그렇죠. 나아가서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경제도 필요하고 그럼 많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요번에 당대표 선거에서는 이제 당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뭐 지금 현재는 70% 30% 이제 당심이 70% 여론조사 30%인데 그 여론조사도 아마 역선택 방지론이 지금 강하니까 역선택 방지하는 여론조사 문항으로 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당심이 진짜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원 가입이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원 가입 캠페인을 이봉규 TV에서도 하고 있고, 그 광화문 세력인 정광훈 목사를 위시로 하는 그 태극기 그 세력에서도 당원 가입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여기서 승패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무슨 그 당 안에 있는 사람들 의원들끼리 뭐 이렇게 해서 뒤집힐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황교안 대표님이 정광훈 목사님을 위시로 한 그 광화문 세력과의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저는 사실은 그 광화문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확고합니다. 2019년 10월 항쟁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같이 국민 했죠. 항쟁. 그때 같이 했죠. 다 같이 했죠. 그다음에 이제 지난 대선 때도 제가 이제 정광훈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우리 이제 부정선거 감시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방대원은 2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감시 소요 인원은 5만 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이제 또 우리 전 목사님 협력 체제를 구축했군요. 그렇게 전 목사님 팀이 많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좀 같이 해주시면 우리 부정선거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 지켜내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누구든지 그 소위 종북 좌파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은 함께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아웃사이더니까 우리 장기도 그저 두는 사람이 못 보는 건 아웃사이더가 이제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보면은 만약에 황교안 대표님이 정광훈 목사를 자꾸 찾아가셔서 정광훈 목사의 확실한 지지를 받는다면 그쪽에서 당원 가입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관심을 또 그쪽 또 가지고 있고요. 그쪽 그 애국 세력들도. 그다음에 이봉규 TV를 위시로 한 보수 우파 유튜버에서도 부정선거에 상당한 관심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부정선거와 싸우는 사람 하면 또 황교안 대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합세를 한다고 그럴까요? 그러면은 신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광화문 세력을 황교안 대표님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정광훈 목사님을 계속 찾아가서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게임 끝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대선 때 제가 사랑제일교회 4번 찾아갔습니다. 그러셨어요?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우리 어떻게 부정선거를 막아내고 선거 승리를 이끌 것인가 그런 논의를 다 했었습니다. 뭐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 저는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님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또 그 이후에 일련의 과정에서 정광훈 목사님 팀이 약간 섭섭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좀 자주 찾아서 예, 뭐 때문에 섭섭? 예, 그건 하여튼 뭐 제가 자주 모르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가지요, 뭐. 예, 그래서 예. 이제 특히 부정선거와의 싸움, 그다음에 지금의 국민의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는 아마 공감을 정광훈 목사님이나 황교안 대표나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으로는 저 이재명의 저 민주당 저 흉악한 저 부패 덩어리들하고 제대로 못 싸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된 데는 공감대가 있으니까 잘 그렇게 그런 의향은 충분히. 국민의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의 힘을 바꾸는 것입니다. 혁신하는 것입니다. 이걸 놔두고 딴 데 가서 세력을 모으는 거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최선책은 아닙니다. 저는 어려워도 국민의 힘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당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 당 대표 때 시험했던 것들 중에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안 된 거는 뭐 제가 못해서가 아니라 양보하고 내려놨기 때문에 안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지난번에 또 사과도 하셨고요. 예, 국민들께 결국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당원들에게 상처를 받은 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했고 그거는 우리가 고치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 밖에 있는 다른 자유민주 진영과도 또 연대하고 연합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당 대표 출마하시면 선언하시면서 그 지지자들에게 사과하는 거 아주 진정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제가 제3자로 봐도 굉장히 어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대표하고 정광훈 목사 등 이 아스팔트와 합치면은 그 국민의힘이 진짜 뭐 멋지게 되겠는데요. 그거 좀 희망해 보. 그러면 부정선거도 좀 밝혀질 것 같고 제도라도 바꿔야. 아니 지난 거는 못 밝혀도 제도라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다시는 저들이 이제 부정선거를 못 쳐지려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를 막아내는 방법은 부정선거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려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수사입니다. 수사죠. 재판을 제대로 하면 그 재판도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되는데 지금 이제 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재판 잘할 거로 기대가 잘 안 됩니다. 안 되죠. 우린 철저하게 또 이렇게 압박하고 투쟁하지만은 그러면 지금 남은 방법은 뭐냐? 수사입니다. 수사를 통해서 그 소위 범죄들을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수사만 하면. 그다음에 만약 그게 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특조위를 만들어서 또 당은 당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이렇게 압박을 해 나가도록 뭐 그 국회에서 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러나 국민들께서 열화와 같이 응원해 주신다면 그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사 뭐 어렵지 않아요. 특검 되는 방법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법도 있지만 법무부 장관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승인하면 그런 되는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그런 방법이죠. 뭔가 좀 우리 진짜 국민들은 수고대 하는데 아니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잖아요. 국민의 30% 이상이 지난 4.15 총선 부정선거라고 믿고 있는데 왜 그거를 음모론이라고 그러고 국민의 30%가 다 그 음모론자예요? 그게 뭐가 음모라는 건지 말이죠. 나는 그렇게 증거가 많이 나왔는데 증거를 볼 생각, 수사할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음모론이라고 치부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음모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데 아니 그러면 그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그 빳빳한 투표지는 도대체 뭡니까? 일장기는 뭐고? 일장기는 뭐고? 배추잎 투표지는 뭐고? 그리고 그것도 그런 것도 있어요. 투표 용지가 용지에 빨간 화살표가 크게 딱 찍힌 것도 있어요. 누가 이런 데다가 투표를 했겠습니까? 이건 갖다 집어 넣으면서 투입해 넣으면서 그런 에러가 생긴 거죠. 그거 외에는 달리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수사를 하면 되는데. 그리고 또 이거 숫자를 세보면 우리가 그 투표할 때 보면 투표 끝나고 나면 오늘은 이 투표소에서는 몇 명이 투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또 틀리더라고요. 우리가 세면 셀 때마다 달라요. 셀 때마다.
이 저 결정 제가 하나 예를 좀 들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인천에서 이제 한 분이 목사님이 이걸 이제 자꾸 숫자가 틀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전 투표 첫째 날 개수기를 들고 가서 하나하나 다 셌어요. 하나하나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꼬박 했습니다. 나중에 화장실 가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옆에 보니까 국민의힘 또 참관인이 있더래요.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부탁해서 숫자를 다 확인하게 한 다음에 돌아와서 또 확인했답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엔 한 명도 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선관위가 오늘 투표한 사람 숫자를 발표하는데 내가 센 것보다 197표가 많았어요. 19장이 있어도 큰일 나는데 197표. 전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 사전 투표소. 한 투표소. 예. 한 투표소. 예. 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놀라 자빠지죠. 자빠지죠. 아니 내가 분명히 다 셌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개수기가 다 가지고 했는데. 예. 그게 더 놀라운 거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막 항의하고 그랬거든요. 다 알려졌어요. 그 다음 날 둘째 날도 또 했답니다. 그때는 6시부터 저는 7시까지 13시간 반을 했는데 이때는 이 목사님이 센 거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게 똑같더래요. 그거 봐. 그 전날 난리가 났으니까 그 다음 날은 이제 제대로 들킬 것 같으니까 못 쑤셔는 거지. 예. 이거 보세요. 이래서 대충 얘 뭐 부정선거 없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할 일이 아니고 조사를 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대로 조사를 해봐서 없으면 정말 다행이죠. 그렇죠. 참 신기하다. 유권자 안는 투표지도 나오는구나. 뭐 정말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럼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잘못됐으면 빨리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야 그 다음 선거도 우리가 무결성이 확보가 되는 거고. 부정선거만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너무 많은 증거를 저는 알고 있거든. 방송을 몇 년 동안 그 증거 채집해서 방송하고 그 증거 폭로되면 제보 받아서 방송하고 근데 이게 그냥 그대로 뭉개지니까요. 너무 원통하고 이거 제도도 안 바뀌고 이러고 있으니까요. 네, 박사님. 그대로 뭉개져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뭉개져 버렸지만 시간이 걸린다. 결국은 밝혀집니다. 결국은 밝혀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